이슈인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 아웅다웅 뉴스. 오늘도 함께할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자, 퐁당퐁당 주중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계속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괜한 질문을.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16일에 치러질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16일 기초자치단체장 4명 서울시 교육감 선거 치러지는데요. 네. 규모가 작은 미니 선거이긴 하지만 지난 총선 이후 그리고 양당의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민심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선거가 될 것으로 그렇겠네요. 보입니다. 네. 이 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선거 전날인 15일까지 각 당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네. 선거 운동 이제 이틀째를 맞았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또 정책 논쟁 실종되고 정쟁 네. 그리고 인신 공격만 난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에서의 비판 시선도 있습니다. 네. 네. 하긴 선거의 속성이 그렇긴 한데 지금 이렇게 좀 각 당이 정말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선다고 볼 수 있는 건 각 당 대표들이 정말 아주 치열하게 선거운동에 선봉에 서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는 미니 선거이지만 네. 각 당 대표들이 발벗고 선거운동에 뛰면서 마치 전국구 네. 선거처럼 어허. 좀 급이 높아졌다라는 평가들도 나옵니다. 네. 좀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여권 강세 지역으로 평가를 받아온 인천 강화군수 그리고 부산 금천구청장 보궐선거에 집중하는 네. 모양새인데요. 네.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 27일 박용철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하면서 인천을 찾아서 지원 유세에 나섰고요. 네. 다만 인천 강화군수 후보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보수표가 분산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에서는 신경 쓰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한 대표가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면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한편 민주당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전남 영광군수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를 도왔습니다. 네. 유세 차량에 올라서 연설까지 했는데 네. 이번 선거가 지난 총선에 이은 2차 정권 심판이다라고 말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고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을 향해서도 단일 대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바로 부산 금정구로 이동해서 김경주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사실 오늘 저녁에 토론회를 연 뒤에 네.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하자라는 그렇죠. 소식이 그렇게 전에 합의가 됐는데. 졌었는데 네. 오늘 오전에 속보가 또 전해졌습니다. 네. 협상이 결렬됐다. 아이고. 라는 추가 소식이 전해진 상태이고요. 예.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2년 뒤 지방선거의 예고편이라고 보는 동시에 또 차기 대선 후보들의 능력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소식이군요.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사용하면서 막말로 비난했다고요? 예, 역시나 오늘 오전에 조선 속보로 전해진 소식인데 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괴뢰라고 지칭하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특히 지난 국군의 날 기념사를 피해의식에서 출발한 장황한 연설문이다라고 네. 말했는데요.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식민지 고용군의 장래 행렬이라고 막말 비난을 한 데 이어서 연 이틀 비판이 나온 겁니다. 또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다면서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기념사에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에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데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윤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건 지난 2022년 7월에 이어서 2년여 만입니다. 그렇네요. 이제 근데 북한이 이렇게 대외 메시지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흘 뒤에 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거 이게 주목이 된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1991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도 파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보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이 이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한 만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나아가서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부정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도 관측되는데요. NLL보다 남쪽에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선포한다면 그 일대 군사적 긴장이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1999년에는 연평도 그리고 백령도 인근 수역까지 모두 다 포함한 해상 경계선을 북한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란하게 짖는 개는 물지 않더라고요. 무는 개는 가만히 있다가 예. 그냥 한순간에 물어버리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 다음은 의정 갈등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2일 의료계가 비공개 연석회의를 가진 후 발표한 입장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이후에 교육부가 강도 높은 현장 감사에 나섰다라는 네. 소식까지 지난 2일에 전해드린 바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의료계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서울대 의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교육부의 협박성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서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더 우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메시지도 나왔는데요. 네. 의료계를 향해서 의제나 전제 조건 없이 진솔하게 협의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라는 의료계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던 것과는 달리 원칙적으로나마 유화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섭외수석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인데요.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 입시가 이미 진행 중이고 네.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네. 이미 판단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지나버렸다고 못 박은 건데 한덕수 총리 발언으로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네. 이를 뒤집는 발언이 또 그렇네요. 이어서 나온 겁니다. 네. 한편 오늘 오전에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서 의료계를 향해서 추계위 위원을 추천해 주기를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른바 가을 야구가 시작됐는데 야구 팬들한테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을 야구 시작부터 그야말로 이변이 네. 일어났습니다. 바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업셋이 나온 건데 혹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대해서 룰을 아십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네. 5위하고 4위 팀이 붙어서 이긴 맞아요. 팀이 3위가 붙고 그 붙은 팀이 2위 붙고 그다음에 예. 마지막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건데 거잖아요. 네. 가장 처음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규 시즌에 4위와 5위가 팀, 맞붙게 되는데 룰을 조금 살펴보면 네. 4위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유리하잖아요. 홈구장에서 하고. 일단 홈구장에서 경기를 모두 다 진행을 하고요. 어머나. 그리고 4위 팀에게는 1승의 어드밴티지가 주어진 채 시작이 그러니까 됩니다. 어머나.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4위 팀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번 번만. 이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무승부를 기록해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5위 팀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두 경기를 잇따라 다 이겨야 연달아서 되는구나. 다 이겨야 됩니다. 저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네. 그렇죠. 올해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정규리그 4위 두산 베어스 그리고 5위 KT 위즈가 맞붙었습니다. 네. 1차전 4대0, 2차전 1대0. KT 위즈가 2연승을 가져가면서 와.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 야. 이게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 한국 그렇구나.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러다 보면 어제 제가 보니까 두산 팬들이 화가 나가지고 네. 경기장 밖에서 막 감독 퇴진 요구하면서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어떡해요. 이게 어떡해. 항상 예.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데는 반응이 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0%의 확률을 넘어선 것도 대단하지만 더군다나 무실점으로 0의 영봉승을 하면서 올라간 예. 거잖아요. 야 이거 3위 팀 무지하게 긴장하겠는데요. 그러게요. 네, 3위 팀이 바로 LG 트윈스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경기가 시작되는데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KT 위즈의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네. 어쨌든 단 한 번도 없었던 와일드카드 결정전
통해서 올라왔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LG 트윈스가 내심 또 두산을 상대로 연습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예, 이런 것도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건 기본인데 예. 지면 대망신 이렇게 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다가 또 KT 위즈 입장에서 보자면 어쨌든 2연전을 치르면서 정말 무승부도 안 되는 거니까 네. 아하. 총력전을 펼치다 보니까 큰 체력 소모가 있어서 뭐 부담되는 거는 또 마찬가지라고. 선수들을 예, 볼수 전부 있겠습니다. 가용해서 막 선발 투수도 중간에 투입하고 막 아하.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중간에 투입했던 선수가 또 1차전에 선발 투수로 나오기로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네. 네. 지금 어쨌든 부담은 좀 있는 상태인데 네. 두 팀 간의 올 시즌 상대 전적을 보면 LG 트윈스가 9승 7패로 아, 네. 앞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3년까지 좀 펼쳐봐도 상대 전적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작년에 한국 시리즈에서 두 팀이 맞붙었는데 4승 1패로 LG가 우승을 차지한 좋은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네. 뭐 다전제라고 하면 1차전의 중요성 늘 우리가 그렇죠. 얘기를 네. 하는데 준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한 팀이 이 이후 라운드로 넘어갈 가능성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아. 내일 총력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내일 경기 예매가 조금 전에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지금 11분 정도 지났거든요. 음. 아마도 예상컨대 이건 매진됐겠다. 예, 매진됐을 것 아마 같고요. 우리가 이런 거 광클릭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광클릭. 뭐 네. 피켓팅 이런 얘기도 네. 쓰고요. 근데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네. 조금 네. 뒤에 3시에 2차전 예매가 열리고요. 아, 네. 4시에는 3차전, 5시에 4차전, 6시에 5차전 이렇게 차례로 열리기 때문에 혹시나 1차전 2시였어? 이미 지나갔어 하시는 분들 3시를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할 땐 PC방 가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빠른 속도. 속도 빠르. 나름의 방법들이 있다고 인터넷 공부가 되고 있는데 그거 네. 따라서 해봐도 잘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뉴스는 모두 살펴드렸고요. 자, 마지막 퀴즈 내주세요. 네, KT 위즈가 이것으로 가을 야구 2후 라운드로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플레이오프는 원래 상위 4팀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스포츠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5위 팀도 4위 팀과 경기를 해서 또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 기회, 이 결정전 뭐라고 부를까요? 주간식으로. 어머, 주간식 어렵다. 아, 어렵다, 좀 이거. 어렵죠. 예. 근데 어쨌든 패자부활전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고. 패자부활전은 예. 아니죠. 네. 영어네. 몇 글자예요? 앞에 결정전 빼고 앞에만 보면 5글자입니다. 5글자. 5글자. 예. 그럼 영과 날 못, 영양과다 날지 못하는 힌트 요정 아, 나와주세요. 이거 어려운데. 네. 어려워요. 이게 사전적 의미로 이제 자유패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유패 혹은 뭐 맞는 키 같은 이제 이런 걸 주죠. 근데 정상적인 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출전이 허용되는 걸 뜻하는데 이게 올림픽 축구에서도 있어요. 올림픽 축구에서도 원래 23세 이하 선수단에만 허용되는데 23세 이상의 딱 3명만 허용하는 그렇죠. 걸 이 제도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이게 그래도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워요. 1970년대 우리 시대를 또 풍미했던 그 여자 그룹이 있었어요. 예. 와일드 캐치라는. 아. 뭐 15야 그다음에 마음 약해서 등등을 마음 불렀는데 약해서 와, 와일드 그거. 캐치를 생각하시면 이 힌트가 보입니다. 예, 2000년대 이후에 나온 그룹 중에는 또 카드라는 그룹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참고로. 아니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예,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KARD라고. 아 KARD, CIRD가 아니고 예, 예. 야, 이건 어렵다. 근데 이미 정답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까? 근데 힌트도 어렵다고. 네. 더 이상 게 쉽게 드릴 수가 없어서 그나마 쉽게 드렸어요. 5글자라는 거. 그리고 사실 우리가 대화 속에 이미 뭐 많은 부분이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정답은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YTN 어플은 무료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시면 조금 더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테픈 올프의 Born to be Wild 아하. 준비했고요. 노래 듣는 동안에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 보내드릴게요. 아웅다웅 뉴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히든 카드 물러갑니다. 그것도 좋아요.